오히려 소양에게 역정을 내는 듯하다. 소양인들 장서방이 일일이 구하고 나다니는 것이 아닌데 알리가 만무하다. 장씨는 논에 나가 나락 비는 거 보고 있심더. 파농은 했지만 할 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큰아짐에도 마땅히 나무랄 일도 또 누구를 나무랄 수도 없어지자 광수애미에게 이른다. 자네 나랑 같이 광에 있는 거 좀 내다 널자. 멍석이 그거 하나로는 안 될 걸세. 하나 더 내오고. 결국 모든 일이 자신에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 광수애미는 어이가 없지만 일단은 말을 듣는다. 다 이유가 있어서다. 쌀말이라도 빌리자면 저 얼음장 같은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데 일단은 말을 들어주고 볼 일이다. 광수애미는 뒤뚱거리며 뒷단으로 간다. 입을 연신 실룩거리며 가진 자의 여유가 풀풀 풍기는 큰아지매의 태도 앞에서 가지지 못한 자의 빈약함으로 속내를 감추며 눈치 봐야 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워 대신 알아듣지 못할 욕을 해대며 무거운 멍석마리를 하나 더 끌어내온다. 큰아지매는 아무 말 없이 광 속에서 이것저것 잡히는 대로 문 앞으로 내놓고 소양과 작은아지매는 멍석 위에 쏟아붓는다. 결국 멍석이 모자랄 정도로 가득 널려졌다. 여느 집에서는 이미 정월이나 2월쯤 없어졌을 먹을거리다. 묵은 찹쌀이며 콩이며 팥이며 녹두에 양대까지 온갖 잡곡이다. 손으로 슬슬 펴가며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 아래로 고루고루 흩어 뿌리던 소양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태동을 느끼고 자세를 고쳐 앉으며 옆에 있는 작은 아지매에게 넌지시 묻는다. 아지매 하고는 마루 위를 보니 큰아지매는 광 속에서 청소라도 하는지 꼬리도 보이지 않자 다시 광수애매에게 말을 계속한다. 얼라놓을 때 많이 아픕니까? 육중한 허리를 이리저리 놀려대며 오니월 장마에 벌레가 낀 곡식을 골라내던 작은 아지매는 소양의 말을 듣고서도 엉뚱하게 딴말을 한다. 아이고 아까 봐래. 다 썩가삐게 생겼다. 없어서 못 먹는 집이 있고 남아서 베리는 집이 있다. 세상 참. 에휴 하다가 소양의 말이 그제야 생각난 듯. 니 뭐라 했노? 아 놓을 때 아프냐고? 아이고 아프지. 정신이 없제. 근데 다 이사뿐다. 내도 지금 생각해 보이겠네. 그저 아팠다 싶제 꼭 남의 일 같다. 다 삼신할매가 알아서 하는 일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도무지 아프다는 말인지 아프지 않다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광수애미도 눈을 지그시 감고 광수나 재수를 낳을 때의 기억을 살려보려는 중인데 소양도 작은 아지매의 아리송한 대답에 그녀의 얼굴을 마냥 쳐다만 보고 있다. 태습은 오랜만에 곤색 양복을 꺼내 입고 구두를 신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기름까지 발라 뒤로 빗어넘겼다. 이제 날씨가 선선한 탓에 땀도 날 염려가 없어 모양 낼 수 있는 옷이 제법이다. 하지만 다림질이 되지 못한 탓에 윗돌이 뒤쪽이 구겨져 있다는 걸 태섭 본인만 모른 채 돌계단을 내려오면서 마당에 있는 소양에게 눈길을 주지만 소양이 눈을 피하자 광수애미에게 인사말을 건넨다. 태광이는 뭐합니까? 할 수 있는 인사말 중에 제일 무난하다는 생각에서다. 안방 주인에게 돈이라도 빌릴 궁리에 골몰해 있던 광수애미는 태섭의 말에 허리를 돌려 역시 인사말에 지나지 않는 대꾸만 한다. 모리지에. 할 일도 다 없어진 마당에 뭐 하는지는 알아서 뭐합니까? 하고 도로 멍석 위의 곡식을 쓸어대자 태섭도 더 묻지 않고 그냥 나간다. 오늘 태섭이 모양까지 내고 나가는 이유는 인근 수해 피해를 조사하고 사찰한다고 서울에서 관료들이 온다는 연락을 받아서다. 문경 군수, 상주 군수, 그리고 도지사가 장관들을 대동하여 시찰을 한다는 것이다. 광속에서 비지를 하던 큰아지매는 햇볕 아래서 사이좋게 두렁거리는 소양과 광수애미를 보고는 손에 든 빗자루를 내려놓고 소양을 부른다. 소양아! 광속에 청소 좀 해라. 지금!
그들을 떼어놓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이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분명 자신에 대한 말이, 그것도 곱지 않은 말이 있으리라 짐작하기 때문이다. 행님요, 좀 작작 부리 미기소. 극하다가 잘못되면 어쩔랍니까? 미운 얼굴에서 튀어나오는 미운 말이라 큰아줌매는 싸늘한 눈으로 동서를 내려다보며 엉뚱하게 답한다. 자네는 해그름 하면 곡식들 드리게 하고 돌아서자 광수애미는 행님, 이거 아무캐도 못 묻겠심도. 험해서 예. 벌레도 끼고 아이고 이제 곧 해코기 날낀데 라고 한다. 마루에서 발걸음을 안방으로 옮기려던 큰아줌매도 광속을 청소하다가 느낀 것이 생각나서 그러면 자네가 알아서 하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말을 들은 광수애미는 신이 났다. 큰 바람 때문에 먹을 것이 금쪽같이 귀해진 마당에 멍석 위에 널린 푸짐한 오곡들이 웬 횡재란 말인가. 비록 꾸물거리는 벌레도 있고 날개 달린 나방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지만 횡재는 횡재다. 태섭은 타고 온 자전거를 함창 장터 입구에 있는 육속간에 맡기고 바지를 툴툴 털어낸 후 면사무소로 가보니 벌써 면사무소 앞이 장사진이다. 촌에서는 보기 힘든 시커먼 지프차가 대여섯 대나 줄지어 서 있고 하이칼라로 모양낸 양복쟁이들이 여기저기 우르르 서 있다. 태섭은 막상 오긴 왔지만 자신이 어디에 끼어들어야 될지 몰라 헛기침을 하며 어색함을 녹이는 중에 문득 눈에 띄는 자가 있다. 최씨 문중의 최시중이다. 그자도 역시 면사무소 입구에서 뒷짐을 진 채로 서 있다. 조상 탓에 얻은 시중이라는 이름은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이름이라 평소에도 생각했었는데 그자 역시 대갓집 어른답게 하얀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두리번거리고 있다. 태섭은 느린 걸음으로 다가가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인사를 건넨다. 아이고, 최시중 어른께서 어쩐 일입니까? 하며 허리를 굽힌다. 인근에 인천 최씨가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문중에서는 제1의 어른으로 알려진 노인이다. 아이고, 이거 김 회장 아닌겨? 어서 오이소. 태풍 때문에 근심이 많으시겠소? 나이로 봐도 태섭보다 한참이나 더 많은 최시중은 뒷짐을 더 깊게 짓느라 허리가 휜다. 하지만 태풍이 휩쓴 다음의 호기는 농사를 바탕으로 호령깨나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거칠애일 뿐 부자도 가난뱅이들도 모두 헛바람 새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태섭은 면사무소 입구에서 가을이 짙어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보며 자신이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어색하기만 하다. 사무소 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나 명칭도 없다. 그래서 죽으라고 참의원 선거를 띄고 있다. 참의원이라도 되기만 하면 자신도 저 사무소 안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업소하고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에게 턱을 치켜올려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문 밖에서 저들만 나오기를 기다리는 꼴이다. 군수가 사람을 시켜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은지라 이건 역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나오긴 했지만 더 높은 사람들 틈에 있어 보니 비로소 자신이 태복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참이나 지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문 밖으로 나오는데 민의원 강호식, 상주 문경 군수, 그리고 모르기는 하지만 도지사가 고개 숙이는 걸로 봐서 분명 서울에서 왔음직한 장관쯤으로 보이는 자까지 다 나온다. 태식은 이 마당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몰라 그들이 지나갈 길을 피한 채 눈길로만 그들 중 누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며 열심히 두리번거린다. 어이구, 김 회장 오셨구려. 같이 갑시다. 그리고 최시중 어른도 같이 가시고. 말과 함께 눈길을 준 사람은 강호식 민의원이었다. 그들 중 제일 태섭의 얼굴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민의원 선거 때 태섭으로부터 선거 자금도 얻었었고 서울에서 문경으로 내려올 때마다 기방에서 먹는 술값을 태섭이 부담하거나 계집을 드리는 것까지 전부 태섭에게 뒤집어 씌운 대가로 내년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 태섭을 후원하기로
은연중 약속을 한 강호식이지만 종이에 쓴 것도 아니요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다. 거나한 태도의 한 무리가 지프차에 오르자마자 부르릉 하고 줄여 출발하고 뒤에 남은 먼지바람 속에서 함창 지서장이 튀어나온다. 점촌으로 점심 잡수러 가시심더. 우리도 퍼뜩 가입시다. 태섭은 난감하지만 아무에게도 표현할 수가 없다. 걸어서 한참 길이나 되는 점촌까지 가야 되는 처지. 지프차를 타지 못했고 또 아무도 태워주지 않는 것까지 마음이 한없이 불편하지만 선거가 코앞이니 안 갈 수도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근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야 할 판이다. 오늘같이 좋은 기회는 또 흔한 것이 아니라는 마음에 맡겨놓은 자전거를 찾아 열심히 발을 굴러댄다. 지서장도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온다. 관동장이라고 합니다. 숨이 꼴깍하고 넘어갈 지경이다. 평소 같으면 세워라 내워라 하며 갈 일이지만 지금 지프차가 달려간 뒤라 늦그름에 먹다 남은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다. 그러고 보니 한동안 발걸음이 없었던 관동장이다. 자전거를 한편으로 세워놓고 지서장과 들어가니 대또리에 신발이 수북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다. 시끌시끌한 소리만 왁자지껄하고 연신 반찬을 들고 드나드는 아지매들만 보일 뿐 누구도 자신을 반기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안 보인다. 방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체면에 여기저기 빼꼼거리며 들여다볼 수도 없다. 태섭은 속으로 내가 참의원이 되기만 해봐라 이놈들 하며 정수리로 치솟는 열기를 털어내느라 머리를 연신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고 내린다. 그래도 할 수 없는지라 우선 큰 헛기침으로 자신을 알리고 고개를 빼서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한쪽 제일 큰 방에서 새어나오는 말소리가 미니언 목소리다. 이왕 여기까지 온 터 이제는 체면을 접고 들어가야 할 판이다. 뒤에 서 있는 지서장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태섭은 구두를 벗고 방 앞으로 가니 다행히 문이 열려 있어 바로 정면에 앉아있는 강의원과 눈이 마주쳤다. 오, 김 회장! 기다리고 있었구만. 이리 오시오. 인사도 올리시고. 말만 그렇지 엉덩이도 들썩이지 않는 강의원이 건방지다 생각은 들지만 태섭은 일단 들어간다. 자신도 모르게 양손이 배 앞으로 모이고 허리가 숙여지며 발걸음도 고양이 걸음으로 방 한편으로 옮겨진다. 길게 놓은 교자상이 3개쯤 붙여져 있고 산의 진미가 올려져 있다. 이미 술잔이 돌려졌을까? 얼굴이 벌건 몇몇도 보인다. 자, 김 회장, 인사 올리시게. 이분은 내무장관이시고 이분은 도지사시고 그리고 이분은 태섭은 그저 허리를 깊게 굽혀 강 의원이 소개하는 사람 쪽으로 인사를 해댄다. 자신이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머리 조아려 인사해 본 적이 없는 태섭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자책감까지 들지만 이미 일은 진행되고 있으니 멈출 수도 없다. 자, 그게 안 깨나? 안 그래도 김 회장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네.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빈말일 수도 있지만 우선은 듣기가 나쁘지 않은 태섭은 강 의원에게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답한다. 아이고, 뭘 저 같은 사람을? 하며 송구한 표정을 짓자 강 의원이 술잔을 옆 사람에게 주며 멀리 있는 태섭에게 술을 건네라는 듯 하더니 진중한 목소리로 말한다. 김 회장 오기 전에 여기 계신 장관님과 도지사님에게 내 김 회장 얘기 많이 했소. 다 도움을 주실 분들이고 언젠가는 또 뵈야 할 분들이고 또 모실 분들이라 우리 지역에 제일로 가는 귀한 분이라 내 소개했소. 태섭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다. 지프차도 태워주지 않고 먼지바람만 남기고 달아나더니 갑자기 무슨 귀한 분이라니? 앉은 자리조차도 겨우 비집고 들어간 터라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할 만큼 비좁은데 그런 나를 갑자기 귀한 분이라고 장관 앞에서 부르다니. 태섭은 갑자기 누나를 굴러대며 머릿속으로 무슨 말인지 헤아려 보는데 이번에는 도지사라는 자가 한마디 한다. 아, 조남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에 피해도 많으셔서 상심 또한 크실 텐데 이렇게 지역 시찰에 동참해 주시고
일조하신다니 우리들로서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장관이라는 자는 옆에서 건네주는 잔을 받느라 도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바쁘고, 말하는 도지사와 듣는 태섭만 눈을 맞대고 있을 뿐 사람들 모두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느라 관심도 없다. 일조를 한다? 태섭은 머릿속이 번쩍한다. 내가 언제 무슨 일조를 한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떠올라 아무 말도 않고 도지사를 쳐다보자 언제 말을 듣고 있던 강 의원이 끼어든다. 자, 우선 한잔하고 김 회장 하고 너스레를 떤다. 태섭도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한 터라 앞에 놓인 술을 들어 목으로 털어넣은 후 아까 들었던 일조라는 말을 되씹어 보는데 이번에는 문경 군수가 한마디 한다. 이번 재해는 역사에 남을 만큼 막대하고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장관님께서 친히 찾아주셨으니 모든 것이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하자 여기저기서 누구랄 것도 없이 그럼요, 그렇지요 하며 맞장구들을 쳐댄다. 찾아주어서 해결이 될 거라니. 그저 찾아와서 벌건 대낮에 요정에서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입방아만 찧어대면 입에 친 거미줄이 거친단 말인가? 태섭의 입맛이 쓰다. 또 술 한잔을 손수 따라 마시는데 문 밖에 아까 면사무소 앞에서 같이 기다리던 최시중이 벌겋게 익은 얼굴과 뒤로 젖혀진 갓을 쓰고 서 있다. 역시 강 의원이 호들갑을 떨면서 들어오라 앉으라 하고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소개를 하고 최시중은 손을 모아 인사를 하지만 강 의원은 궁둥이도 들썩하지 않고 두 팔만 나댄다. 그리고 들리는 똑같은 소리다. 지역에서 제일로 귀한 분 최시중이라고. 그리고 또 도움을 많이 주실 분이라고. 태섭은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이 박사께서도 지금 미국과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시간이 걸리는지라 임시 방편으로라도 각자의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십시오. 거만한 장관이라는 자가 말을 마치고 한 잔을 손에 들자 모두 따라서 술잔을 들어댄다. 대통령을 이 박사라고 부른다. 박사 호칭이 대통령보다 좋은지 높은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 박사라 부르고 있다. 장관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상주 군수가 조용히 입을 연다.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젤로 가는 만석군 집안이 김회장네하고 최시중 종거 아닙니까? 하고 둘을 보며 말한다. 까짓 만석군 집안에서야 기부금조로 돈 좀 내놓는다 캐도 태평양에서 물 한 바가지 퍼내는 것 맨치로 표도 안 날깁니다. 어쩝니까? 나라님도 가고 장관님도 익하시고 지금 처해 있는 지역 행패이 애롭다 보이. 두 분한테 손 좀 벌려야 되겠습니다. 김 회장 하고 최시중 어른 하고는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그러면 그렇지. 이것들이 아쉬운 소리 할 요량으로 무슨 귀한 분이니 젤로 가는 집안이니 떠들지. 지프차도 안 태워주고 지들끼리만 팽하니 요정으로 달려온 것들이 무슨 지역 시찰이니 피해 상황 집계니 하는 것은 핑계고 지금 요정에서 요리를 즐기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다.